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발표하기 불과 20분 전 뉴욕 선물 시장에서 단 1분 만에 1조 1150억 원짜리 공매도 베팅이 터졌습니다. 7,990계약 단 1분.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 발표가 났고 유가는 장중 11% 폭락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 15분 전에도 7,400억 원짜리 매도가 터졌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 발표가 나온 날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100선을 돌파했고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700포인트 폭등했습니다. 뉴스는 온통 환호성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금리 인하만 남았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근데 잠깐만요. 누군가는 그 발표 20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웃으며 팔고 나간 자리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그 누구도 똑바로 말해주지 않는 이 시장의 민낯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이란 군부와 연계된 강경 성향 매체 타스님 뉴스가 조용히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케이블의 핵심 동맥. 이 기사는 펠컨, AE1, TGN 걸프, SEAME, WE 등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소 7개의 대형 해저, 인터넷 케이블이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끊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 사실 자체를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육아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생명선 자체를 볼모로 잡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넘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뉴스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팩트와 구체적인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약 72달러였던 국제유가가 3월 한때 배럴당 10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가 별도로 집계한 무르반유 기준으로는 2월 24일 배럴당 71달러, 21센트에서 불과 한 달 만인 3월 23일 135달러 17센트까지 급등했습니다. 개전 한 달 만에 유가가 거의 2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4월에 발표한 월간 석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계 석유 공급량은 하루 1천만 배럴 이상 급감해 9,70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IEA는 이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는 다소 내려왔지만 봉쇄가 다시 강화되고 이란의 상선 납포가 반복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 기준으로 4월 들어 다시 배럴당 89달러에서 92달러대로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이번 2분기, 즉 2026년 4월에서 6월 사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1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은 지난 70년 동안 주요 유가 충격이 정상화되는데 평균 8달이 걸렸다며 이번 사태의 완전한 정상화는 2026년 말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망치도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무기한 휴전 연장 선언에 환호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 협상에 대해 미국 관료들의 비건설적이고 모순된 신호라며 이란인은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4월 23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양국 주미대사 간 2차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타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3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6% 폭등했습니다. 4년 만에 기록된 월간 최대 상승폭입니다.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프타 가격이 무려 68% 폭등했고 에틸렌 가격이 60.5%, 물류 트럭에 들어가는 경유가 20.8%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핵심 원자재 가격이 60% 넘게 뛰었다는 건 정상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 입장에선 그냥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라는 강력한 시장 개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부 가격 통제가 이어지면 물가가 수그러들고 시장은 별탈 없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뻔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돈의 흐름은 따로 있어요. 진짜 공포는 유가 $100가 아닙니다. 4월 22일 이란 군부 매체가 조용히 꺼낸 그 카드, 호르무즈 해저 인터넷 케이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전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진짜 핵폭탄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펠컨, AE1, TGN 걸프, SEAM이 WE 같은 이름의 굵직한 해저 인터넷 케이블 최소 7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핵심 동맥입니다. 문제는 주요 육양점, 즉 케이블이 땅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란군이 배에 닻을 해저까지 내려 끌고 가며 케이블을 끊는 수법을 쓸 경우 순식간에 아시아와 유럽 간 인터넷 통신 용량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해저 케이블을 끊었을 때 인도, 파키스탄, 중동 전역에서 인터넷 속도가 대폭 저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잠깐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 우회로를 찾거나 대체 구입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다릅니다. 손상되면 대안이 없습니다. 케이블을 수리하는 전용 선박 자체가 전 세계에 극소수인데다 손상 위치를 찾아 수리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동에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깔아두고 있는데 이 케이블이 절단되는 순간 그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이 마비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고객사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수주 데이터, 공급망 통신, 금융 결제 시스템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전쟁이 인터넷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계속 납포하거나 해저 케이블에 파괴 공작을 가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그 위험한 바다를 피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 우회하게 됩니다. 해상 보험료가 수십 배 폭등하고 물류 이동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물류가 지연되는 순간 돈을 주고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품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헬륨 같은 급저온 특수가스는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며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운송해야 하는데 배가 우회하는 순간 그 정밀한 물류 사이클이 무너지면서 가스가 기화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헬륨은 나노미터 단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과 식각 공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소재입니다. 헬륨 공급이 끊기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율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세 번째,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치솟으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그 비용이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네 번째,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이 모든 현실이 분기,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마약 같은 기대감만으로 맹목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나비 효과는 어디로 뻗어나갈까요? 한국에 사는 우리한테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수입 원유의 무려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이 한 달 만에 60% 넘게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에 있는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들은 이 원자재를 끓여서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섬유, 자동차 타이어, 화장품 용기의 기초 원료를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이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중 영향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예전과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달러를 구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1,400원, 1,500원을 훌쩍 넘어 치솟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 옥수수, 고기 등 수입 물가가 또 한 번 무섭게 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 방어가 안 되니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작 때 뼈저리게 겪어본 그 공포스러운 사이클의 초입에 지금 다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피 같은 내 돈을 지켜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복잡하고 끔찍한 구조를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전개입니다. 4월 23일로 예정된 워싱턴 2차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호르무즈가 전면 재개방되는 경우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이 연말 브렌트유 목표가를 배럴당 85달러로 제시한 것처럼 유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킹달러 현상이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강하게 돌아옵니다. 원자재 원가 압박에 짓눌렸던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마진이 폭발적으로 회복되고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달러 약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 섹터 유가 하락으로 물류비와 원가 부담이 덜어지는 필수 소비재와 유통기업,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구조적 성장의 날개를 다시 다는 인공지능 관련 우량, 빅테크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파국에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2차 협상마저 거부하고 타스님 뉴스가 예고한 대로 실제로 호르무즈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파괴 공작을 감행하는 블랙스완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에너지 공급망이 막혀 있는 데다 아시아 유럽 간 통신 인프라까지 마비되면서 전 세계 금융결제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동시 충격이 옵니다. EIA가 예측한 대로 2분기 브렌트유가 115달러를 향해 치솟는 것도 모자라 전면전으로 번지면 150달러, 200달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는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연준은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달러 현찰, 실물 금, 그리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에너지 인프라, 독점 기업으로만 방어막을 쳐야 하는 혹독한 시기가 옵니다. 세 번째,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중간값입니다. 이란이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며 상선 납포와 케이블 위협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시에테 제너럴의 분석대로 공급 차질이 천천히 해소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 불편하고 높은 박스권을 몇 달이고 유지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하루는 협상 기대감에 폭등했다가 다음 날은 실물 경제 지표 충격에 폭락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반복하고 물가는 시원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파산하지도 않는 끈적끈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 경우엔 추격 매수나 무모한 공매도, 베팅은 계좌를 서서히 녹이는 행위입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전가할 수 있는 시장 1등. 독점 기업을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모으고 고금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배당금을 꼬박꼬박 내주는 방어적. 통신주와 금융 배당주,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밥을 먹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이고 탄탄하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호르무즈 개방 발표 20분 전에 1조 1000억 원 넘게 베팅한 그 정체 모를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지정학적 정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정보의 바깥에 있는 평범한 투자자들은 항상 가장 나중에 움직이고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늦게 판다는 냉혹한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이 귀결되는 단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지수가 올랐다는 헤드라인 뒤에서 어떤 구조적 리스크가 끌어오르고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사람만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월스트리트의 달콤한 샴페인 소리에 취하지 마시고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서 조용히 끌어오르고 있는 이 두 가지 폭탄, 원유 공급망과 인터넷 인프라라는 진짜 리스크를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매일 쏟아지는 뻔한 경제 뉴스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영상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시길 바랍니다.